네, 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의 강석주 전무입니다. 저희가 매주 1회 또는 2회 이상 그 위원장님 이하 그 집행부하고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 착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 정비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의 강석주 전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비 계획에는 설명을 드리는데 저에게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를 보는 황남 파크타운의 특별 정비 계획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를 보시면 과업의 개요, 정비 계획안, 그다음에 건축 계획안,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과업의 개요하고 정비 계획안은 선진에서 보고를 드리고 건축계획안부터는 건축전문회사인 한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초반에 본부장님, 위원장님께서 하도 많은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파크타운은 주민주도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반시설과 주경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부지 면적은 25만 평방미터이며 주거가 3028세대, 상가가 622호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우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요. 그 다음에 11월까지 기초자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달 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따라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1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 9월까지 저희가 본안을 접수하기 전까지 저희가 2회 이상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현황입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단지는 4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세대수는 3028세대. 저희 단지의 특징으로 보시면은 중대형 평형이 전체의 한 78% 이상을 차지하고는 대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이 41동, 상가가 7동, 학교가 2개교, 그 다음에 청사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가 총 3028세대, 현재 용적률이 211.8%, 층수는 13층에서 30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에는 코끼리 상가라든지 돌고래 상가, 분산 상가를 포함해서 622호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용어가 도시계획이다 보니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하실 텐데요. 용도지역 현황이라고 봤으면은 어떤 의미냐면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여기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저희 단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단지 중심부에 있는 돌고래 상가라든지 코끼리 상가,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단지 내 대부분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단지를 보시면은 북측에 내종로가 있고요. 동측에 수내로, 남측에 돌마로, 서측에 백현로가 있습니다. 사업통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는 굉장히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동네가 되겠고요. 단지 내에는 내종초등학교하고 내종중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서 보시면 국공유지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의 21.6%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구도 현황입니다. 저희 단지 내에는 내종초등학교가 45학급이 있고요. 내종중학교는 31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종초등학교의 파크타운 통합구역을 보시면은 전체의 파크타운 전체가 통합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인 내종중학교는 저희 파크타운뿐만 아니라 북측의 양지마을하고 남측의 한솔마을 일부를 저희가 학구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측의 푸른 마을에서 저희 사업 대상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서측에 보시면은 능골공원이 입지하고 있고요. 동측에 성남의 랜드마크의 분당중앙공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저희 사업 대상지는 녹지축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종합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저희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내정초등학교라든지 내정중학교가 입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 배치를 할 때 학교 일조 영향에 대한 부분이 좀 층고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양지마을도 늘어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내정로라든지, 그 다음에 서동측의 그 순회로 부분이 좀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측의 능골공원이라든지 분당중앙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보행축, 연속적인 보행축을 좀 저희가 형성을 해야 될 거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 대상지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되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의 높이가 최대 171m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 계획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크타운의 장점하고 제약사항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 검토부터 해가지고 스마트 도시 계획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검토입니다. 크게 저희 사업 대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내정초등학교인데 성남시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성을 좀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다 보니까 내정초등학교를 어떻게 했을 때에 저희가 가장 유리하고 품격 있는 단지를 만들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점에서 내정초등학교하고 내정중학교를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본 사업에 대해 봤을 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근데 그 단지에서부터의 균등한 그 통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초반에 그 위원장님께서 그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공원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청사들을 공원에 집중함으로써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공원을 저희가 분산형 공원으로 확보하면서 이 공원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원의 비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원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녹지축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희가 이 단지 내에 보행자 도로가 해서 이 단지가 4개로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하면서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은 건축적인 제약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서 내정초등학교를 남측으로 한번 이전해 보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내정초등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주변에 개발되는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정중학교 북측에다가 입지하는 걸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으로는 통합개발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전에 따라서 일조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건축물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남측에다가 공원을 하고 학교를 옮겼을 때는 근린공원 규모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접근성이 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통합거리가 좀 증가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성남시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학교를 옮겼을 때하고 정치했을 때에 건축 배치를 했을 때에 그 학교의 영향은 이제 일조 영향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건 법적 기준인 동지 기준을 중심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분석을 좀 해본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했을 때 보시면은 내정초등학교를 이전했을 때에 모든 건축물들이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조 수기 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정초등학교를 적응시켜 놓고 나서 했을 때에 저희가 체육관, 내정초등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층고가 올라가다 보니까 체육관에 비친 중에 일조 침해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건축물의 층고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조 침해를 좀 완화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고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안이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던 그 성남시 교육지원구청과의 지난주에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에다가 교육평가서를 제출한 후에 교육감에서는 자체 검토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인 관계기관하고 환경본에다가 검토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검토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서를 제출해서 교육감에 제출하면 교육감에서 정식적으로 그 평가서에 대해서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최소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도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대상지에 미치는 리스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을 때에 첫 번째 이슈를 보시면은 교육평가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 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좀 불투명하다는 좀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시면은 통학로 아까 남측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는 사업성이라든지 단지의 쾌적성을 고려해서 한쪽으로 편중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쪽 평가를 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훈이라고 하는 데서는 저희의 사업성이나 건축 배치 이런 것보다는 통학로의 교통배분을 중심으로 학교 입지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의 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 확실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는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초를 존치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한 사업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최소와 균등한 통학거리 확보 장점이 있는 반면 그 학교 일정 영향으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내정초등학교를 이전했을 때를 보시면은 이거에 반대로 건축 배치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출입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점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이전에 따라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화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면 저희는 아까 공모하는 데서도 저희가 우선권을 확보할 수가 없고 문제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성남시에도 아마 선정해 주시는데 아마 많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 추진할 때는 예정 초등학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그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구상을 잡았는데요. 저희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를 보면 넥서스 파크 펠리스를 설정하는데 아까 펠리스에 대한 넥서스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 위원장님께서 너무 장대하게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 컨셉을 이 기본 구상을 도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컨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품은 단지, 이웃과 소통하고 발걸음이 즐거운 보행 중심의 활기찬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컨셉은 자연을 품은 단지입니다. 산천부터 중앙공원까지의 숨결이 단지를 끌어들임으로써 도심 속의 힐링 프리미엄 단지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기술로 완성되는 쾌적함이라든지 미래의 주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미래를 품은 단지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품은 단지는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의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하고자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 니즈형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컨셉을 계획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천부터 중앙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함과 더불어 생태적 수공간을 단지 내에 충분히 남아가지고 자연을 품은 단지, 녹지가 풍부한 단지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품은 단지는 제로 에너지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 관리 시스템,
스마트 로봇 택배 등 이런 부분들을 단지 내에 담아서 미래를 품은 단지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계획하는 저희가 이게 최종안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인데 당초하고 비교해서의 장단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내정초하고 내정중학교는 존치하지만 내정 출입구를 현재 지금 단지 내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 출입구를 기존 도로에서 진입하도록 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단지 내에 있는 이 보행자 도로에서 4개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를 공공보행 통로로 만들면서 하나의 통합된 단지로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중심부에 공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산형으로 공원을 배치하니까 이 공원이 중앙에 있는 그 보여지는 공원이 아닌 주민이 단지 가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공원의 뷰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분산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청사라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공원과 연계해서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양지마을도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차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내정로변에다가는 완충 녹지를 확보하고요. 교통 흐름을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순회로하고 내정로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에 부족한 확충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단지를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공원을 지하화시켜서 중복 결정함으로써 주민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토지용 계획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중앙공원을 청사와 연계해서 통합개발했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하부에 보시는 것이 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고요. 그 지붕을 공원하고 연계해서 통합하면서 주민들이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성을 최대한 드리고자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니까 저희가 택지 면적이 전체의 75.2%, 학교가 9.2%, 정비 기반 시설이 전체의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계획이십니다.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집중되어 있는 공원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탄천으로부터 중앙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상징 보행축을 해서 녹지가 풍부하고 보행 중심의 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측변에는 내정로변에는 소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를 10m씩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존에 남측에 있는 공공공지는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하부에다가는 아까 주민들이 부족한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을 공원과 중복해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워낙 접근성이 양호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크게 고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내정초의 진출입로를 아까 쾌적한 단지를 위해서 북측에서 기존 본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행 통로를 충분히 배치함으로써 연속적인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내정로라든지 순회로는 증가된 차량이라든지 인접단지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폭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단지 내에서 보시면은 주출입구가 6개, 부출입구가 4개, 총 10개의 출입구로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럼 저희가 늘어나는 것만큼 공공개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보시면은 현재 파크타운의 211.8%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정비 용적률이 350%입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쪼개서 지정해 놨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326%까지 했을 때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400%까지 했을 때는 증가된 용적률의 41%, 그 다음에 450%까지 했을 때는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저희가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지나친 과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기업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크타운은 2.1번에 해당되는 350%까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업을 하는 방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라든지 공원, 공공시설을 이전하면서 추가 신축해주면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업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과연 얼마 파크타운이 증가됐을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의 그 공공기업을 하게 되는지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 용적률이 211.8%고요. 정비 예정 용적률이 350%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 용적률은 326%까지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10%의 용적률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326에서 350까지 증가됐을 때의 9.84%.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선도지구 기준에 추가로 공공기업 맡아서 가점을 얻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나 나중에 우선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 공고 때 우선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2%를 더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총 지불했던 건 23.26%의 공공기여가 되겠습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한 45,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를 토지 가격을 했을 때에 저희 파크타운이 공공기여해야 되는 금액은 약 5,800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5,800억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할 것이냐를 검토해 봤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 녹지, 도로를 확충하거나 공원 및 하부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거나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해주는 비용을 했을 때에 기반 시설 설치비가 418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현금 제공하는 게 5,380억 정도 해가지고요. 저희가 5,800억 원 정도를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계획인데요. 아까 초반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삶이 너무 윤택해지다 보니까 다 필요한 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세계 시대적 트렌드에 좀 맞춰보고자 저희도 반영해봤는데 스마트 설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저희는 스마트 기술이 저희 가정에 도입되면서 편리한 정주 환경을 유도함과 더불어 집, 사람, 그 다음에 기술이 서로 상호하는 작용인 스마트 홈을 제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편리한 소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스마트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합함으로써 단지 내 외부에 스마트 시설 연계를 통한 스마트 단지를 구현해서 여러분들께 쾌적한 단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다가 스마트 단지 플랫폼을 구축한 후에 교통 서비스라든지 안전 및 보안 시스템,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생활 및 커뮤니티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최첨단 기술이 단지 내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후단에서 건축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 담당하고 있는 한국종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종합의 박선열 본부장입니다. 우선 건축은 도시와 다르게 도시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했지만 건축에서는 그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건축 개요, 전체 조감도, 단지 배치도, 단지별 조감도, 경관 및 임명 계획, 그리고 부지시설 계획, 나중에 기타 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계 추진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설계를 하면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가 마지막 되는 이제 준공 도서로 100% 이제 완료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단계는 기획 설계입니다.
진행률에서 한 1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도시계획 단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 규모 및 기본 시스템을 결정한 단계로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고 현재 그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앞서서 도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정비계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앞서 말했던 부분의 이제 도시 분야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공공기업, 용적률 계획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 분야는 경관계획이라든가 세체 디자인, 그리고 스카이라인이나 풍경축 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주거 환경에 대한 소음과 학교를 포함한 일조부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는 교통 개선 분석을 통해서 차선 및 동선 계획을 하게 되겠고요. 감정평가 분야는 종목 자산 평가를 해서 소유자님의 추정 분량을 설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야는 위에 5개 분야에 따라서 건축 규모 및 밀도 계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배치 계획 및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검토 및 협의해서 준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현재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되면 그 다음에는 계획 설계 한 30% 정도 단계인데 현재 그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계획 심의 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축 심의 단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설문조사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좀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인 허가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 단계로 진행된 한 60% 정도 되겠고요. 사업 시행과 및 각종 인허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부분으로 관리 처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 처분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때 그 관리 처분이 끝나게 되면 설계에서는 실시 설계를 합니다. 시공사가 이제 뽑혀진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는데 이때 실시 설계가 끝나면 공사 직전에 된 도면이 약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때 일어나서 이제 뭐 다른 문제 땅을 파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33년 7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도서가 이제 주문도서입니다. 여러분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도면이 현재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설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설명드렸고요. 건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현축 계획 중에서 이제 용적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211%의 용적률을 갖고 있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 수익률 9%, 일반 분양분 130%를 해서 총 139%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350%의 용적률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수 계획입니다. 현재 3028세대로 되어 있고 이주 수입용 208세대와 일반 분양분 1519대를 포함해서 1727세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755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 표현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에는 비슷비슷한 유형의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2여 개의 유형이 되는데 이 부분을 5가지 평형, 24평, 34평, 42평, 55평, 67평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추가로 특화계획 평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를 반영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세대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평형이 많은 상황이라서 67평형은 174세대, 55평형은 118세대를 축소하였고 42평은 29세대, 34평은 269세대를 증가시켰습니다. 300세대씩 서로 치환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기존 24평과 서로 조율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내용들은 이제 추가로 평형대가 좀 늘어날 겁니다. 21평에서 이제 중간 단계 전용 실사에 30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는 두세 번 정도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 내용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 직전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왼편의 문골공원하고 우측의 중앙공원에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 중앙부에 공원을 계획해서 공원 하부에 공공청사하고 어린이집을 짓고 그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보행자가 연결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도를 따졌을 때 현재 가장 많은 땅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롯데 단지의 스카이 브릿지를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대림과 서원의 공공보행 통로 3구에 상당히 큰 스카이 브릿지를 연결해서 세 단지의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볼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 좀 특화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지별 출시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단지의 정면 출입입니다. 상당히 거대한 정문의 이제 파사드 문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개선문과 같은 아주 육중한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가볼 수 있게 양쪽에는 전방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갈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설물은 현재 나름대로 저희가 아침 먹는 조식 식당, 스카이 라운지 커피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운동시설도 넣을 수 있긴 한데, 현재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건축심 때 또 한번 다뤄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설대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앙에서 본 투시도 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대림단지하고 왼쪽 서안단지 가운데 공공 통로가 만들어진 그 상부에 두 개의 아주 육중한 또 스카이 브릿지를 해서 공원에서 봤을 때 누구나 한 번씩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느껴서 여기가 상당히 큰 메리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는 양쪽에 별도의 전만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지 매치도입니다. 블록별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진 현재 롯데 단지는 약 한 1,400세대, 그리고 B블록은 대림 단지로 한 990세대, C블록 서안 블록은 1,009세대, 그리고 D블록이 3위 아파트는 학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90대 정도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그 준주거 블록에 공원을 중심으로 상가가 연도형 상가로 지금 계획 예정인데, 이 부분은 509세대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입을 세대수입니다. 현재 저희 단지는 대형평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국유주택 이하죠. 85제곱미터 미만이 60%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단지는 현재 대형평형이 거의 한 80%를 육박을 하다 보니까 법의 예외 규정을 통해서 현재 그 소유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평형을 유지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은 국유주택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단지의 가장 많은 주거 평형이 55평으로 1,099세대가 되겠고요. 나머지 일반 분양은 34평형 위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은 이게 빨갛게 보시는 것 같이 연도형으로 나중에 테라스형 상가로 해서 공원과 연계해서 특화를 좀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상별 조감도의 그 단지 예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색상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에 가장 많은 색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주조색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시도에서는 이제 흰색 계열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주조색이 되겠고요. 보조색은 회색과 좀 짙은 회색으로 보조색을 쓰고 있습니다. 장조색은 요 단지에서 이제 보라색하고 앞에 이제 파란색 계열로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저층부에 같은 경우는 계단부에 석재 마감은 층수 대비해서 보통 3층이나 4층 정도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 계절의 테마를 바탕으로 강조색에 대한 변화로 해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파크플레이스 블라썸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단지로 초록초록한 이미지를 해서 가운데 부분에 강조색을 초록색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크플레이스 에버그린으로 여름을 상징하는 단지로 파랑파랑한 그 전조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예정인데 아까 보셨던 롯데 단지의 그 스카이 비치가 이렇게 개소문처럼 아주 육중하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파크플레이스 헤리티지 가을을 상징하는 단지로 가을의 색상을 유지하는 수목식재를 하겠고 여기에 갈색으로 이렇게 강조색으로 해서 계획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그 스카이 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크플레이스 크리스탈 겨울을 상징하는 단지로 여기는 회색 톤으로 강조색으로 변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드렸고요. 제 가운데 블록의 그 주주거 블록에는 파크플레이스 에비뉴로 해서 보험과 연계돼서 특화할 수 있는 그 연동의 상가를 계획하고 4계절 가지고 있는 포시즌의 다채로운 장채성을 가진 파크플레이스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계획 예시도입니다. 현재 그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공원이 이렇게 나비 형태로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측에 공공시설과 어린이집이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현재 그 모퉁이 부분은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하게 테라스형으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거리 뷰는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대시설 계획입니다. 단지 부대시설은 상당히 많은데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대시설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필수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단지에 골고루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상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스포츠 시설, 피트니스나 지하수름, 스파,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각 단지에 공통으로 지하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스터디 중에 그 시설들을 좀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스카이 브리지에는 조식 레스토랑이라든가 커뮤니티 라운지, 주민 카페 등 이런 부분의 시설들을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건축 심의 단계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시설물은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이제 표기는 안 했지만 각 단지의 라이프 컬처 존에 대한 시설들이 다 녹아져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입하는 필수 시설은 어떤 게 있냐 하면 경로당, 어린이집, 자원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용역원,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지별로 이제 맞춤형 설계를 해서 부대시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설계사하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JS건설, 우리사주 5개사가 커뮤니티 트렌드 조사를 발출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시 소재 23개소, 경기도 17개, 기타 4개소에서 총 44개소를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10대 건설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10대 건설사가 했던 그 현장에는 보통 1000세대 이상에는 15개에서 17개 사이에 부대시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니스, 직수룸, 골프장들은 공통으로 100%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단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총 40개 정도의 이제 그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이번 건축 심의 단계에서 또 한 번 설문조사 받아서 각 단지 어떻게 포진되는지 그때는 건축 계획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청년층으로 어떤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냐 하면은 청년층에는 공유 오피스, 오픈 라이브러리, 헬라운지, 클라이밍장,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스타드림 등이 있겠고요. 중년층에는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플레이 시네마, 커뮤니티 라운지, 피트니스, GX룸, 스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년층으로 에이징 디자인이 시니어 클럽, 헬스케어 센터, 시니어 라운지, 힐링 텃밭 라운지, 문화 클래스, 조식 레스토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시설로 향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재 주차로봇과 오토발렛 등을 설치하게 되면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실용하게 되면 주택가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형 도입 시설인 세대 공용주택입니다.
보통 34평 이상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방 하나를 원주명의 주택으로 해서 세를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이제 나중에 그 관리비나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예정이고 규모는 이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계획을 할 수 있겠고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0.2대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민 설명회를 기점으로 저희가 4월과 6월에 또 이제 두 번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보신 안으로 해서 협의해서 이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5월달에 성남시에 초안을 사전 장문을 하고 초안 접수는 7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장문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본안은 올 9월달에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게 되면 10월달에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있고 시의회 청취를 해서 12월에는 성남시 도시개발 심의 및 구역지정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격려가 필요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